네, 안녕하세요. 그린선미술학원 이현수 원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대학은 건국대인데요. 많은 학생들이 워너비 대학으로 선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딥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건국대학교 입학 전형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갈게요. 우선은 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산업 디자인, 위상 디자인, 리빙 디자인, 영상 디자인 5개의 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모집 정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이 뽑는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39명, 리빙도 45명, 영상도 45명 정도 상당히 많은 인원을 뽑게 되고요. 그리고 수능 반영비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 60%와 실기 40% 이렇게 반영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수능 전형 요소 반영비가 좀 특이점이 있는데 영어하고 한국사가 직접 반영되는 점이 좀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국사가 5%나 들어갑니다. 학교에서 제시하는 입시 요강을 보시게 되면 절지가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냥 이제 절지 미정인데 이제 통상적으로 3절이 오랫동안 나오다 보니까 3절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는 있는데 절지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화용지를 그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5시간이라는 고사 시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드려야 될 부분은 이제 건국대학교 기초디자인의 평가 핵심은 무엇인지 3가지로 요약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화면의 구성, 조형 연출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한 내용일 수 있는데요. 밀도가 아닌 완성도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제가 평가에 대한 포인트를 3가지로 짚어드렸는데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면 문제에 대한 이해가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건국대학교가 3년 전부터 공표를 한 게 뭐냐면 평가의 요소들 중에서 생각이라는 범위를 상당히 높은 비중을 두고 평가를 하겠다.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주셨던 적이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조건의 강화 그리고 주제어나 주제문의 강화를 통해서 난이도를 좀 올리겠다. 생각을 조금 더 깊게 하는 친구들을 선발을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초 디자인의 어떻게 보면 등장 배경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뭐냐면 조형 요소의 강화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색을 어떻게 배색하고 연출 능력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형이죠. 선과 점과 면이라는 이런 요소들 같은 것들을 어떻게 심미적 관점에서 뭔가 아름답게 조형미 있게 표현할 수 있느냐. 이와 같은 내용들. 그러니까 제시된 사물이나 제시된 도구와 같은 것들에 기본적인 조형미가 있을 거란 얘기죠. 하다못해 클립도 조형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조형미를 끄집어내서 그려내라. 라는 내용들이 조형 연출에 대한 중요성이었는데 이 중요성은 아직도 유지되고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잘 해야지만 주변에서의 경쟁력을 좀 찾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 번째에 관련된 부분에서 좀 집중하셔야 될 거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밀도라는 것은 뭐냐면 어느 부분보다 상대적으로 뭔가 조밀한 무언가의 상황을 만들 때 어디에 조금 더 집중되어 있다라는 내용으로 받아들이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도화지상에서 그냥 빽빽하게 무언가가 많이 들어간 그림들을 밀도 있는 그림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완성도라는 것은 뭐냐면 개체를 그리는 데 있어서 내가 계획 잡은 것들에 대한 것들을 실행을 완벽하게 했을 때 완성도가 뛰어나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맹목적인 완성도, 맹목적인 밀도를 뭔가 쫓아가게 되면 건국대학교가 요구하고 있는 생각의 폭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건국대학교의 수업 내용의 핵심 요소는 4가지입니다. 논리적 주제 해석에 대한 문제 이해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논리적 주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생각의 시각화. 내가 생각한 것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이렇게 하면 그와 같이 보일 수 있어. 라는 시각화에 대한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효율적 시간 활용이에요. 문제를 받자마자 달려가는 학교들이 있어요. 바나나와 분무기를 가지고 기초 디자인 하시오라고 나왔을 때에는 빠르게 화도 구성을 하고 빠르게 채색을 하고 빠르게 완성도까지 올라가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하지만 건국대 같은 경우는 문제를 받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문제를 곱씹으면서 읽어가면서 분석을 하고 이해를 해서 고사 시간을 잘 안배해야 된다. 이 능력도 분명히 훈련 안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차별화. 차별화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 차별화는 이 전에 수업했던 내용에 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림의 차이를 만들어라. 공통으로 주어진 문제에 나만의 개성을 찾아라. 공통으로 얘기를 했어요. 청색으로 그림을 그려라. 근데 어떤 사람이 다 코발트 블루로만 쭉 그림을 그렸다라고 했을 때 명도나 채도만 가지고 뭔가 한계성이 좀 있겠죠. 분명히 청색이라고 했을 때에는 스펙트럼이 있지 않겠습니까? 코발트부터 시작을 해서 피코까지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은 블루에 대한 스펙트럼.
그럼 바리에이션을 어떻게 찾아내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나만의 개성을 찾아줄 수가 있겠죠. 이것이 곧 자신의 차별화 그리고 자신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핵심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평가의 핵심 포인트를 파악을 해라. 작년도 커뮤니케이션과 디자인과에서 나왔던 패턴이죠. 이렇게 정사각형을 부채꼴의 모양을 도려내고 난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도형들, 그런 도형들을 가지고 이제 패턴 디자인을 이용을 해서 그 리듬감을 표현을 하는 주제가 나왔었죠. 근데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에는 과연 이것이 레이아웃 디자인에서 평면으로밖에 못 그리는 상황이고 도형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것은 면적비, 점의 이동, 선의 활용, 면의 활용, 컬러에 대한 배색 이해되시나요? 요구하는 게 뚜렷한 문제라는 거죠. 거기에 집중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개성을 어떻게 요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찾아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능력을 스며들게 하라. 그리고 자신만의 표현법으로 승화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붓의 사용이라든지 아니면은 물의 사용, 이와 같은 요령들을 차분하게 제일 배운다라면은 본인만의 차별화를 만들어내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건국대학교 또 특징이 하나가 있죠. 과마다 무조건 주제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커디과에서는 분명히 커디과의 중요한 요소를 담고 있는 주제 유형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영상디자인학과다라고 했을 때에는 또 영상디자인학과에서 주요한 내용을 뭔가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학과에서 요구하는 포인트에 찝혀진 주제가 뭔가 수업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몫도 있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을 지도해주는 학원 또는 선생님들의 몫이 더 크다라는 것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건국대학교 수업장을 보시게 되면 주어진 패턴 모양과 종이막대를 이용하여 움직임을 표현하시오라는 내용이었고요. 핵심 조건으로는 평면으로만 구성하시오라는 조건이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종이막대까지 주면서 이제 내용을 좀 만들려고 했었지만 그 패턴만 진행이 되는 정식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골판지 주사위 신발끈을 이용하여 연결을 표현하시오라는 주제였고요. 그리고 핵심 조건으로는 아웃포커식 기법을 반드시 사용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전년도 주제가 관광란지로 바라본 이제 화면 구성을 하시오라는 게 나왔었죠. 그때 그 관광렌즈라는 건 뭐냐면 쉽게 영상 디자인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건으로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요소들을 분석을 하고 요 정도면 영상과에서 뭔가 건들 수 있지 않을까, 뭔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까 라는 내용들을 하다 보면은 충분히 수업에서도 해당이 가능합니다. 건대 수업장 또 다른 얘기를 해드리면 블럭과 유리병, 컵받침을 이용하여 그림자가 만드는 공간을 표현하시오. 이것은 어떤 개념에서 시작을 했냐면은 작년도 정시 문제를 보시게 되면 서정적인 질문이 나왔죠. 만나기 전에 설레임을 표현하시오라는 영상 디자인학과에서 출제가 되었죠. 아웃포커싱과 함께 이제 그려라고 했던 주제인데 굉장히 서정적이죠. 그러면 이와 같은 것들을 어떻게 조형 언어로 시각화를 하느냐, 인물을 그리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고 한번 문제 제시를 해봤더니 아이들이 상당히 재밌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시험장에서 이런 서정적인 단어가 나오고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자기의 생각을 뭔가 표현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 문제도 상당히 흥미로웠죠. 5음절의 영단어를 상정하여 화면의 그 의미를 기초 디자인 표현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인사이드라는 내용이 들어갔을 때 I가 2번 반복이 됐다 하더라도 6 알파벳이었지만 한 단어가 중복이 돼서 5단어로 된다라는 조건들이 있었다는 걸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슬라이스, 그 다음에 인사이드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을 보게 됐어요. 근데 의미 전달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타이포그래픽을 좀 응용한 주제인데 여기서 또 한 가지를 좀 얘기를 해드리면 지금 상위권 대학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초 소양과도 분명히 공통분모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건국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어떻게 보면은 좀 주안점으로 삼아주셔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와 같은 요소들을 다 모으고 분석하고 정리를 해서 수업을 개설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우선은 건국대학교 재현작들을 좀 살펴볼 건데 당연히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채도와 명도, 그 다음에 색상에 대한 대비, 연출 계획, 그리고 도형에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실루엣이겠죠. 어떻게 보면 그 기울기 값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예민하게 떨어지는 각도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리듬이나 아니 움직임을 줄 수 있을까에 관련된 내용으로 출제가 됐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리빙 디자인 주제가 뭐였냐면 제과점 같은 데서 쓰는 그 박스의 이미지를 적고 있는 손을 이제 표현하라고 했었던 그림인데 저 이미지를 딱 보고 난 다음에 저는 바로 떠오르는 유사성에 있는 주제는 뭐였냐면 국민대학교 스탬플러 주제였어요. 지금 확인을 하시게 되면은 그 재현작과 이 재현작의 유사성이 상당히 깊다라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산업디자인학과 주제였죠. 저 주제들을 보게 되면은 유사성이 어디에 있느냐? 국민대학교 가제, 기하도형을 이용을 해서 가제를 만들고 매핑을 하는
털로 매핑을 하고 물을 자개로 그리는 그와 같은 주제와도 상당히 유사성이 깊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영상 디자인 학과를 보시게 되면 저는 이 그림을 보고 정말로 이 친구 조형 언어를 시각화를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부분은 뭐냐면, 보시게 되면 군중이 있죠. 길거리에 이제 사람들이 쭉 있다라는 상상들을 하게 되고, 약속 시간이 다 돼서 빼꼼히 눈을 이렇게 내밀면서 이제 가슴 속에서는 이제 베베 꼬이면서 이렇게 좀 설레이는 그런 감정들을 같이 표현을 할 수 있는 주제부가 보이실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포커스가 잡혀지고 나머지 부분들은 뭔가 망점에 흐려지면서 뿌얘지는 아웃포커싱 기법을 써서 표현을 했죠. 이거 딱 보는 순간 저는 아웃포커싱의 의미와 기법에 대한 효과나 이런 부분들을 너무 만나기 전에 설레임과 잘 매칭해서 표현을 했다라는, 조형 언어 연출을 했다라는 설명이 되죠. 이렇게 그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수업에 대한 내용들을 착실하게 이행하고 연습하고 훈련했다라고 하면 어떠한 주제가 나오더라도 저와 같이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로 그림인데, 위상 디자인학과 같은 경우는 소재 자체가 항상 이제 패션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위상 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분명히 패션 관련한 사물들을 많이 그려보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당연히 그렇게 나온다라는 명시된 어떠한 자료도 없어요. 분명히 기출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유치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과마다 분명히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건국대학교는 첫 번째는 자신감입니다. 분명히 외계인이 가는 대학 아니에요. 사람이 가는 대학이고 수험생이 가는 대학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문제를 이해를 하고 그분들이 원하는 조형 원리를 그려내고 이미지화 시켜낸다라고 하면 합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있는 학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말고 건국대학교에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